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진짜 전 대표 인기가 그냥 짱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요 우리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오늘 지금 김민석 총리 청문회였어요? 주진우 의원 청문회 아니었어요? 그러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한번 관련해서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넬대 유학 비용의 한정해 사례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네, 오늘 보셨죠? 어떻습니까?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총평은 네. 정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는 없었고 그야말로 이제 주진우 의원 청문회만 있었다.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김민석의 완성이다. 100% 승리다. 의혹 제기했던 거 해명 다 됐고요. 알고 보니까 깠는데 별게 아니에요. 설명이 충분히 돼.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능력이 안 돼서 제대로 청문회 준비를 못했다. 네. 오히려 저런 말도 안 되는 공방만 하다가 시간 때우고 가니까 청문회를 준비한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래서 큰 일을 두 가지를 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첫 번째 본인이 저렇게 혹독하게 저러면서 지금 11명 동시에 해야 되죠. 쭉 잘 나가겠구나. 이래서 이제 밑자락을 잘 깔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명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큰 흠결이 있을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지금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이제 총리 열심히 잘 하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박수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같이 오늘 잘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으니까 좀 편히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전에 나왔던 이제 방송에서 제기됐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다 뭐 해명 불가한 영역이 거의 없었고 나머지 대부분 이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망신주기 그야말로 낙마를 위한 빌더 이런 쪽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의 전략 어떤 전술 이런 거에 부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청문회라고 한 이유는 그 서울의 소리 이런 데로 보면요 화면에 아예 주진우 의원을 따로 이 하단에 해서 마치 그 생중계 그러니까 딴짓을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냥 어떤 사람은 하면서 이제 급성 간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발끈해서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소위 이제 본인 얘기를 누구라고 지칭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빠졌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빠졌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발끈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막 하다 또 그것도 지적을 받았죠. 군 면제 사유를 부동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급성간염 얘기하고 나니까 네. 사실 주어를 안 말했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진우 사람? 의원이 도둑이 재발절인 네.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좀 놀랬죠. 자, 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무자료 왜 자료 안 내놓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가 한덕수도 그랬지 않냐, 한덕수 따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없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 바뀌지도 액수가 않았습니다. 나왔을 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그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한 왜냐하면 적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언론에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잖아요. 언론에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건 안 드렸건 출판기념회 2번과 조의 추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제가 다음 예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다 그건 공개된 네, 것이었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무자료 총리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한덕수 전례 따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좀 전에 보신 화면에서는 그 지출 비용이 너무 많아서 한 6억 정도 네가 따로 돈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지금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왜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하느냐. 그 계속 오바랩되는 게 본인이 재산 70억, 네. 자식 그 현금으로 7억 정해받은 거 있다. 가족들은 울산에 있는 땅 위에서 유흥이다, 유흥주점을 하고 있다. 클럽 한다고. 예. 클럽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오바랩돼서 굳이 저 사람을 선수로 내놓고 청문회에서 국힘의 예를 들어 스타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2억밖에 재산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혼을 했고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전처가 뭐 전처라는 말도 굉장히 좀 그렇죠. 이제 전 부인이 자기 자식이니까 공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그 돈이 네 돈이니 내 돈이니 어떻게 됐는지 묻는 것 자체가 재산 70억에 19세밖에 안 된 애가 7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질문이야.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이 그래 뭐 룸이에요, 뭐예요, 클럽이에요, 룸이에요, 뭐 유흥주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운영하면서 월세를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주진우도 딱한데 저렇게 얼굴에 철판 까고 하면 이제 끝나나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심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네. 아버지가 부산 동부지청에 자 특수부하고 공안부가 그때는 같이 있었던 겁니다. 90년 초반에. 아버지는 그 당시에 술 마시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혹시 주진우 의원이 알고 있다면 그 당시 출입기자한테 물어보라. 그 아버지는 지금 무슨 공안 사건에서 뭐 일종의 국가보안법으로 다 이제 재심에서 무죄 받았던 거기에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검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다녔는지 술집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요. 그 사람이 그분이 주대경 아니에요? 주대경 검사가 주대경 그 검사, 당시에 공안검사였죠. 어떻게 이제 정말로 활동을 했는지 저도 또 고소 나갈까 싶어서 조심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활동상을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안 검사들이 옷 벗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물려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엄청 벌죠. 아 공안 검사도요? 네, 지금보다 특수 훨씬 아니더라도? 많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죠. 아 공안 검사도 네. 그래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안과 특수가 그때는 부산 동부지청은 네. 특수하고 공안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주대경 검사는 특수부 검사라는 특수부는 한번 걸리면 뭐 정치인이든 또는 경제인이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로 뭔가 변호사로서 일로 수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론하고 그 뭐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다 재산을 모은 거지 않습니까? 술을 엄청 마셨대요. 술 먹고 어떻게 논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제 이것도 제가 취재를 하던 중에 아유 그것까지 사생활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네. 생각 때문에 그냥 머뭇머뭇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버지도 어떻게 살았고 본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재산을 일구고 윤석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저렇게 해왔는데 저기 와갖고 재산 2억밖에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질타하고 꾸지람하고 물어볼 정도의 자기 도덕성은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댓글이나 또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화자가 이게 마치 일타 공격수인 것처럼 본인은 하지만 이게 잘못 선정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많은 평론가나 이 댓글에 보면 최혜병 사건에 800에 7070 전화했던 44초 전화한 부분 뭐 등등등 해서 이제 뭐 참고인이 될지 피의자가 될지 그거는 이제 특검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런 것들에서 마치 이제 내가 이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거꾸로 나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빌드업한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일각에서 이제 장난처럼 혹시 다음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본인이 네. 지금 하는 어떤 액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거죠. 저거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금 짚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가 왜 안 내냐 그랬더니 한 73% 안 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거 총리 후보자 등의 전례에 따라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면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한일 의원이
도대체가 물어보기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하는데 어떻게 내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아까 하신 거였고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주진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동시 윤석열 씨의 부동시 문제와 그다음에 급성 간염 얘기를 이제 거론을 했더니 주진 의원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면서 도대체 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심하게 침해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주진 의원이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합니까? 아무리 국회 품격이 떨어져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들어볼 텐데 여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곽규택 의원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김현 의원이 막말을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혼자 말을 했는데 나 다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있었다는 건데요. 한번 일단 급성 간염 관련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의원님들. 짓을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검토하세요. 박선원 의원님.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감염 때문에 병원 다니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술을 잘 드신다. 뭐 그 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와인 마시는 네, 사진이 그때 사진도 많이 그때 공개돼 나왔었고. 있죠. 네. 그런데 원래 간염이 이렇게 있으면 술 같은 거 못 드시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술 먹는지는 취재한 내용을 공개 안 해도 되겠죠. 취재 내용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프라이버시로 보호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검도를 넘어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가에서 자 제가 좀 불손하지 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살았던 배우자 전 배우자를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주진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이 안 돼. 네. 폐륜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가버렸는데 자기가 자 군대 면제받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고 그렇게 한 행위는 그 당사자가 들으면 또는 이미 국무총리 지명이 돼 있는 이분이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다 사생활 까발리고 해야 되는 게 청문회입니까? 원래 목적이 그거야?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요만큼 오니까 저렇게 노발대발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폭력적으로 폐륜적으로 했던 정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주진우 어떻게 노는지 알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오라면 내가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공자님, 맹자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자기는 절대 저런 것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다. 출판기념회에서 매덕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도한 거 아닙니까?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편 이해라도 하죠. 그런 사람을 선수로 내세워서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진행했으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가 했던 것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구나. 지적 잘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3자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저는 박선원 의원이 왜 저렇게 좋아 보입니까? 박선원 의원이 왜 이렇게 제가 한 번씩 통화도 하지만 저렇게 딱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시원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계속 주진우 의원이 이제 손가락질을 계속해요. 네. 그래서 손가락질 계속 할 거냐고 지적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곽규택 의원이 너무 잘못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복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넣어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 네. 소년공 시절에. 근데 그거를 끌어넣으면서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함부로 모욕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그냥 거 아무 아니냐. 말 대잔치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관념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 그렇지만 김 후보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급성관념 자기 얘기한 거라고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나서 타인의 질병을 공공연히 언급한 거 이건 너무 무례한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치료받아온 질병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나는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급성간염은 치료가 잘 되면 군입대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왜 그걸 네가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박선원 의원은 상식 수준에서 일반적인 판단이다. 남을 공격하지 말고 너나 좀 들여다봐라. 뭐 이런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본인이 얘기를 안 했으면 발끈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안 갔는지 사실은 뭐 자세히 안 찾아보는 사람은 뭐 모르죠. 그러면 그것만 하나 보자고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말에 군대를 가고 저도 이제 최전방 DMZ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농담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백 써서 뺀 사람들이 꽤 있었죠. 여러 많았죠. 사유를 붙여서 많았죠. 그래서 네. 백 써서 뺀 사람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저희처럼 이제 최전방 뭐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또 중간에 뭐는 이제 수렁에서 건진 뭐 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하도 자조 섞인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주진우 의원이 몇 년도에 저 신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97년도 김대호 병역 비리 이게 이제 97년도에 있었고 그 뒤로 아마 대략 지금 학번으로 보면 한 94학번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러면 아마 사법고시 하고 뭐 신검 받고 이렇게 해보면 네. 90년대 후반이면 이미 병역 비리 직후라서 굉장히 빼기 어려울 때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뺐는지 누가 빼줬는지 이런 것까지를 아마 같이 또 지금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이 워낙 이 정보력이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급성간염으로 본인이 면제되었다라고 저는 전제하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하지 않게.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급성간염으로 면제가 됐지만 혹시 아버지가 검사여서 그거 백 써갖고 뺀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지혜선님께서도 주진우 급성간염으로 군대 안 간 건 아버지 검사 백으로 안 갔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게 아닌데 만약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상대를 평할 때도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로 질문해야 되는데 네. 자기한테 걸린 거는 노발대발하고 남한테는 물을 때는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얼굴 먼저 쳐다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그 6억 논란이었습니다. 그 중에 4억은 출판기념회하고 그다음에 부의금 축의금, 부의금, 네네. 축의금, 결혼 뭐 이런 거 돈이었고 2억은 이제 처갓집에서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없어요? 자, 있다고 싱크가 있다고 김민석 의원이 2억 처음 듣는데요. 이 싱크 있다고 그래놓고 정말 PD님 너무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정계현 대표님?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정치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출판 기념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알지 않습니까? 네. 대선 주자급, 광역단체장급, 국회의원 초선급, 재선급, 뭐 다선 중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출판기념회에 어떻게 매덕이 들어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만 그렇냐? 국힘은 돈 더 많이 들어오죠. 제가 그런 거 진행을 하는데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자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통로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도 없고 중앙선관위는 이 정도 출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책 팔아서 돈 좀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집에 이제 그 상이 났을 경우에 부의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규모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과 이런 그 관행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본 적도 있었고 그걸 이제 합법적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실제로 세법상으로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책을 판 행위에 대해서 인쇄계약이 10%만 인쇄계약입니까? 인쇄계약이 30% 40%도 돼 있고 출판사에서 냈을 수도 있고 또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대로 정리정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불법도 아니다 이게. 그럼 이걸 제도를 통해서 바꿔라.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라고 출판기념에 아예 돈 못 거두게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다 하면서 관행적으로 다 돼 있는 걸 이것만 문제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 제도에 대해서 개혁 혁신을 하는 어떤 논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은봉투법 일명 이런 부의금, 축의금 등등에 대해서 이제 뭐 계상 안 되는 거에 대한 뭐 신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발의를 하고 있는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인사청문위원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이 그걸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자기들이 더 많이 해당될 거예요. 아마 역대로 보면 돈을 걷었어도 더 많이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보면 훨씬 더 많이 국힘의원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이 기업인들 이런 쪽에 더 친하게 있었으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에 대한 건 생각지도 않고 계속 그런 걸로 남을 공격하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자기 눈에 들보 큰 어떤 그 티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지적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이 최근 5년간 세비 5억 1천만 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 원이다. 그러면 공식 수입 이외에 8억 원 가량을 더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아들의 유학비 2억 원 가량은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머지 6억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냐? 축의금 약 1억 원, 조의금 1억 6천만 원, 출판기념회 2차례 수입 2억 5천만 원, 장모에게서 지원받은 2억 원 등 세비 외 수입 내역이 그렇게 된다. 이 중 처가에 모두 넘겨줬다는 축의금을 빼면 총 6억 1천만 원 규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혼 축의금은 배우자의 친정집에 다 드렸는데 아내가 생활비가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친정에서 200만 원, 300만 원씩 손을 빌려서 합쳐서 오히려 5년 동안에 2억 원 이상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축의금이 왜 이렇게 많아? 안 받는다고 하더니 그랬더니 안 받으려고 원래 했는데 하객이 별로 안 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때 하객이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왔었다. 공식적으로 카운트에서는 축의금을 안 받았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봉투를 주고 해서 당시에 제법 들어왔던 것이고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의금도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출판기념회 한 번으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1억 원 정도 수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이 댓글 다시는 분이나 또 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주진우 의원님 당신도 지난번에 상당했을 때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신고해요. 막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이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당사자면 이제 해야 되죠.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1년 동안에 지금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얼마입니까? 그게 대통령 1억 선거가 5천? 있을 때는 3억이고 보통은 1억 5천이죠. 1억 5천이고 대선이나 이제 총선이 있으면 3억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 후원금도 얼마나 큽니까? 이거 가지고 의정 활동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지금 세비 얼마 받습니까? 한 1억 5천 정도 받지 않습니까? 보좌진들 급여 말고. 그것도 너무 많다면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연봉 4천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제 규모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평균적인 소득 수준으로 다 맞춰야 한다라는 것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국힘에서 주장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국민들이 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통념과 상식의 범위에 벗어난다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훤히 알고 있는 국힘 의원들이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치 국민 평균의 눈높이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혹시에 무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